안녕하세요. 소들렵니다. 소설극장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오후 3시면 하이드파크로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블룸스버리 그룹의 열띤 토론장에 섰던 작가 버지니아 울프.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여운이 남는 작품, 단편소설 미망인과 앵무새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미망인과 앵무새. 실화. 지금부터 50년 전쯤 요크셔주 스필스비라는 마을에 게이지 부인이라는 나이든 미망인이 살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데다 눈도 근시였지만 그녀는 작은 오두막 안에 앉아 남학신을 수선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몇 실링 가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남학신의 망치질을 할 때 우편 집배원이 문을 열고 그녀의 무릎에 편지를 휙 던졌다. 보낸 사람 주소가 석세스주 루이스 하이가 67번지 스테그 비틀 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었다. 게이지 부인은 편지를 뜯고 읽어보았다. 부인의 오빠인 조지프 브랜드 씨가 타계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어머나, 조지프 오빠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구나. 브랜드 씨는 부인에게 전 재산을 남겼습니다. 루이스 근처 로드멜에 있는 집, 마국간, 오이온상, 탈수기, 일륜차 등등과 함께 현금 3,000파운드를 남긴 것입니다. 게이지 부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오빠를 보지 못했다. 해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구두쇠였던 그가 우표 살 돈도 아까워서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동안 꼬박꼬박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집 등은 말할 것도 없고 3,000파운드가 있으면 그녀와 그녀 가족은 평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당장 로드멜에 가기로 했다. 세뮤얼 톨보이스 목사가 여비로 2파운드 10실링을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다음 날 여행할 준비를 끝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없는 동안 그녀의 개, 쉐그를 돌보아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동물들을 좋아했다. 개에게 뼈다귀를 주려고 자기는 굶을 때가 많았다. 그녀는 화요일 밤늦게 루이스에 도착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에는 사우스이즈 강을 건너는 다리도 없었고 뉴헤이번으로 가는 도로도 없었다. 그래서 로드멜에 가려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우즈강의 얕은 여울로 건너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강바닥의 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만큼 물이 많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마침 마차를 몰고 로드멜로 가던 농부 스테이시 씨가 친절하게도 게이지 부인을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밤 9시쯤 로드멜에 도착했다. 11월이었다. 스테이시 씨는 고맙게도 게이지 부인의 오빠가 물려준 그 집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 집은 마을 끝에 있었다. 게이지 부인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그랬더니 누가 집에 없어 하고 째지는 듯한 이상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도망쳤을 것이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포드 부인이라는 늙은 여자였다.
누가 집에 없어 하고 소리친 거예요? 저 망할 놈의 새. 포드 부인이 커다란 회색 앵무새를 가리키며 욕을 했다. 글쎄, 저놈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니까요. 하루 종일 횃대에 도사리고 앉아서 누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집에 없어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앵무새는 아주 잘생긴 새였지만 깃털을 다듬어주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보였다. 기분이 안 좋거나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걸 거예요. 게이지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포드 부인은 순전히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뱃사람이 키우던 것이라서 험한 말들만 배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지프 씨는 저 새를 끔찍이 아꼈죠. 제임스라고 부르면서 사람하고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곤 했대요. 포드 부인은 그러고는 가버렸다. 그녀가 가자마자 게이지 부인은 상자에서 각설탕을 몇 개 꺼내 앵무새에게 주면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해코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난 네 옛 주인의 여동생인데 이 집을 물려받으러 온 거란다.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로 만들어줄게. 그런 다음 그녀는 랜턴을 들고 오빠가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보려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크게 실망했다. 카펫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의자들은 한결같이 앉을 자리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벽난로에는 쥐가 득실거렸다. 부엌 바닥에는 커다란 독버섯이 자라나 있었다. 값이 7펜스 반쯤 나가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게이지 부인은 루이스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3,000파운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 다음 날 바로 루이스에 있는 스테그 비틀 법률사무소에 가서 유산을 인수한 다음 되도록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통통하게 살찐 바크셔 돼지 몇 마리를 팔러 시장에 가는 스테이시 씨가 이번에도 친절하게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루이스로 가면서 물이 많이 불어난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게이지 부인은 스테그 비틀 법률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좀 앉으시죠, 부인. 스테그 씨는 근엄한 표정으로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실은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브랜드 씨의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3,000파운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동료인 비틀 씨가 로드멜에 가서 그 집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물론 값 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팔면 단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비틀 씨 말로는 말을 아주 험하게 한다더군요. 하지만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여기까지 오셨는데 헛걸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로드멜의 그 집은 폐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썼고요. 그는 그 말까지만 했다. 게이지 부인은 그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가 빨리 가져왔으면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 미칠 것만 같았다. 세뮤얼 톨보이스 목사에게 2파운드 10실링이나 빌렸는데 앵무새 제임스는 팔아서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해야 하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스테이그 씨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너무 상심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초원 건너 로드멜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미 말했지만 게이지 부인은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걸음이 느렸는데 지금은 상심과 진흙 때문에 더욱더 느렸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다. 겨우 강가의 둑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에게 그런 시련을 안겨준 교활한 오빠 조지프를 저주하며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일부러 날 괴롭히려 한 거야. 어릴 때에도 잔인했어. 불쌍한 곤충들을 괴롭히면서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가위로 쐐기벌레의 털을 깎기도 했지. 그리고 얼마나 구두쇠였는데 용돈을 나무 속에 숨겨놓고 누가 설탕을 입힌 케이크를 한 조각 주면 설탕을 벗겨내 따로 두었다가 나중에 먹곤 했지. 지금 이 순간 틀림없이 지옥불에 타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위안이 되겠어. 정말 그랬다. 그런 생각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둑길을 따라 걸어오던 커다란 젖소와 부딪혀 진창에 나동그라졌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벌써 몇 시간 동안 걸은 것 같았다. 이제 사방이 칠흑처럼 깜깜했다. 코앞의 손도 잘 보이지 않았다. 문득 그 여울에 대해 스테이시 씨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오라지, 어떻게 건너가지? 물이 불어나 있으면 순식간에 바다로 휩쓸려 내려갈 텐데. 여기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는데 말도 마차도 가축도 건초더미도 휩쓸려 내려가 버렸다는데. 어둠과 진흙은 그녀를 곤경에 빠뜨렸다. 여울에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었거니와 아예 강이 보이지도 않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지만 거기 강변에는 집이 없다. 강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집이라야 최근에 지어진 레너드 울프 씨의 별장 애쉬엄 하우스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도 많은 데다 류머티즘이 있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강을 건너다가는 빠져 죽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들판의 젖소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석세스주 전체에서 그녀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없을 것이다. 앉아서 기다려야 할지 헤엄쳐 건너야 할지 아니면 그저 풀밭에 드러누워 자다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횃불 같은 불빛이 하늘로 솟아올라 사방이 환해진 것이다. 여울은 20m 앞에 있었다. 아직 물이 불어나지 않아서 여울을 건널 때까지 불빛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성 같은 건가? 그녀는 절름거리며 여울을 건너면서 중얼거렸다. 로드멜 마을 전체가 훤히 보였다. 주여, 저희를 구해주소서. 불난 집이 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집이 다 타려면 적어도 몇 분은 걸릴 테고 그 시간이면 마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심술궂은 바람이군. 그녀는 로마로를 걸어가면서 중얼거렸다. 길이 훤히 보였다. 마을에 거의 들어섰을 때 문득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 눈앞에서 재로 변하고 있는 저 집이 혹시 내 집 아닐까? 그녀의 생각은 맞았다. 잠옷 차림에 어린 사내아이가 달려와 외쳤다. 빨리 와보세요. 조지프 브랜드 할아버지네 집에 불이 났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몽크스 하우스에 부엌에 있는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러 불을 끄고 있었다. 하지만 불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게이지 부인이 도착했을 때
지붕이 주저앉았다. 누구 앵무새 구출한 사람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부인이 집 안에 없었던 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말 못하는 짐승은 걱정하지 마시오. 그 앵무새는 횃대에 앉아 질식해 죽었을 거요. 제임스 호크스퍼드 목사가 말했다. 그러나 게이지 부인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다. 새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미쳤어. 어우, 불쌍한 노인. 포드 부인이 말했다. 전 재산을 다 잃다니 밤에 쓰는 물건들이든 낡아빠진 나무 상자 하나만 남고 우리가 그녀였어도 미쳐버렸을 거야. 그러면서 포드 부인은 게이지 부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하룻밤 재워주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불이 꺼지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게이지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톨보이스 목사님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갚지? 게다가 불에 타 죽은 불쌍한 앵무새 제임스를 생각하니 더 괴로웠다. 그녀는 그 새를 좋아했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푼 적이 없는 늙은 주인 조지프 브랜드의 죽음을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았다. 아무 죄도 없는 새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다니.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구해주었을 텐데.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 소리는 3번 반복되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창가로 갔다. 이럴 수가. 커다란 앵무새가 창턱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어느덧 비가 그치고 밝은 달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 회색 앵무새가 바로 제임스라는 것을 알아보고 너무나 기뻤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어오라고 했다. 제임스는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고는 방바닥에 내려앉아 뒤뚱거리며 몇 걸음 걸어갔다. 그리고 마치 게이지 부인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창턱으로 날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저런 행동에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제임스.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옷을 입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녀는 커다란 앞치마를 두른 다음 포드 부인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앵무새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듯이 게이지 부인 몇 미터 앞에서 불탄 집이 있는 쪽으로 깡충깡충 뛰어갔다. 게이지 부인은 부지런히 쫓아갔다. 제임스는 마치 길을 잘 아는 것처럼 부엌에 있던 집 뒤쪽으로 깡충깡충 뛰어갔다. 아직도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벽돌 바닥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게이지 부인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는 가운데 제임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부리로 벽돌을 시험하듯이 여기저기 쪼아댔다. 아주 기괴한 광경이었다. 만일 게이지 부인이 동물들과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앵무새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제임스가 크게 흥분하여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마구 벽돌 바닥을 쪼아댔다. 그러면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집에 없어! 집에 없어! 하고 소리쳤다.
게이지 부인은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깰까봐 걱정되었다. 흥분하지 마, 제임스. 그러다 다치겠다. 그녀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욱더 맹렬하게 벽돌을 쪼아댔다. 도대체 저건 무슨 뜻일까? 게이지 부인은 부엌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달빛이 밝아서 잘 보였다. 벽돌을 드러냈다가 대충 다시 쌓은 것처럼 바닥이 고르지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고정시킨 커다란 안전핀으로 벽돌 사이를 파보았다. 벽돌이 서로 촘촘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서 금방 벽돌을 한 개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벽돌을 드러내기가 무섭게 제임스가 이번에는 그 옆에 벽돌을 쪼아대며 집에 없어! 집에 없어!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벽돌도 드러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렇게 눈부신 달빛 아래 벽돌을 하나둘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가로 2m, 세로 1.5m쯤 되는 맨 땅이 드러났다. 제임스는 그쯤이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게이지 부인은 이제 쉬면서 앵무새 제임스가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오래 쉬게 하지 않았다. 발톱으로 모래밭을 파는 암탉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상상이 가겠지만 제임스는 몇 분 동안 열심히 발로 바슬바슬한 땅을 팠다. 이윽고 동그랗고 노르스름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자 제임스는 점점 더 흥분했다. 게이지 부인은 그것을 보고 제임스를 거들었다. 놀랍게도 그들이 파낸 땅 속에는 그 노르스름한 돌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걸 이렇게 묻어놓았을까? 마침내 그 돌들을 다 드러내고 그 밑에 깔려있는 방수포를 드러내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1파운드 금화 수천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었다. 그곳은 그 구두쇠의 비밀 금고였던 것이다. 그는 2가지 치밀한 예방책으로 아무도 그곳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 첫째,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는 그 비밀 금고 위에 취사용 화덕을 설치함으로써 불이 나서 화덕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짐작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둘째, 맨 윗줄의 금화에 끈적끈적한 물질을 바르고 흙을 잔뜩 묻혀놓음으로써 누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다 해도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갈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늙은 조지프의 그런 계략은 앵무새의 기지에 의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게이지 부인과 제임스는 더 부지런히 손을 놀려 마침내 그 보물을 다 드러냈다. 금화는 정확하게 3,000개였다. 게이지 부인은 땅바닥에 앞치마를 깔고 그 위에 금화를 쌓았다. 그녀가 금화 3,000개를 다 쌓자 제임스는 의기양양하게 날아올라 그녀의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들은 그런 자세로 포드 부인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 왜냐고? 이미 말했듯이 게이지 부인은 한쪽 다리를 저럭거니와 금화의 무게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 다음 날 요크셔로 돌아갔다.
스테이시 씨는 다시 한번 그녀를 루이스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녀의 나무 상자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이 이상했지만 본디 그는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친절한 마을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은 그녀를 위로하는 뜻에서 동전을 몇 푼이나마 모아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전히 친절을 베푸는 뜻에서 2실링 반을 줄 테니까 앵무새를 팔라고 했다. 하지만 게이지 부인은 화를 벌컥 내면서 인도 제국을 다 준다고 해도 앵무새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너무 상심하여 미쳐버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게이지 부인은 무사히 스필스비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검은 상자를 은행에 맡기고 앵무새 제임스와 그녀에게 쉐그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야 세뮤얼 톨보이스 목사의 아들 목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제임스가 일부러 그 집에 불을 낸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녀가 강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녀가 먹을 음식 찌꺼기가 식지 않도록 켜져 있는 석유 난로를 엎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으로써 제임스는 그녀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 3,000파운드를 찾아내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평소에 그녀가 동물들에게 잘 대해준 덕분이라고 했다. 목사는 그녀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앵무새 제임스가 집에 없어! 집에 없어! 하고 소리치고는 횃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쉐그는 그 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 로드멜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도 50년 전에 불타 없어진 그 집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달이 떴을 때 그 집에 가보면 앵무새가 부리로 벽돌 바닥을 쪼아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앞치마를 두른 늙은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다.